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망원 제조기 누군지 아시죠? 바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특히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대해서 망언을 또 늘어놓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참 정치권이 말이죠. 서로 좋은 말 해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망언을 특히 여당이 망언을 야당에 대해서 늘어놓다면 이게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런지 이와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 진짜 이게 이해찬 대표는요, 야당,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정치 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똘만이나 자기에게 말을 들어야 될 시니어, 하수인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과거 야당 시절에 했던 그 말들 예. 또 했던 행동들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죠. 반성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저께 어제든가요, 이해찬 대표가 당내에서 황교안 당대표에 대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죠. 적이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발언도 했고, 예. 또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는 국군 통수권자에게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그동안 취했던 태도를 생각하면 그렇죠. 정말로 이것은 궤변일 뿐만 아니라 참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이건 뭐 그야말로 참 망언 중에 망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이해찬 대표의 이런 발언들 사실 이 전국을 경색시키는 하나의 주요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친일과 관련된 뭐 일본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무역 전쟁이랄까요? 그러면서 이제 친일과 관련된 논란이 이제 계속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그럴 때지만 말이죠. 예. 지금 그동안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온 여러 가지 실정에 의해서 뭐 안보, 경제, 사회, 사법 분야 모든 분야가 그야말로 참 망가지고 참 퇴보를 이렇게 거듭하고 있고, 예. 특히 이로 인해서 지금 서민들 경제, 민생 경제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원인, 책임을 좀 다른 데로 좀 이렇게 돌리고자 하는 그런 그야말로 아주 치졸하면서도 아주 기교적인 그런 음모,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 이제 총선용 네. 친일 프레임 만들기다. 야당 공격하기다. 아, 정말 아니 이게 친일 문제는 사실 이거 누가 친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억지로 만들어내서요. 그러니까 이제 반일 안 하면 무조건 다 친일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만 친일이 그러면 나쁘냐 이런 네. 얘기를 하십니다. 예. 즉 우리 나라와 또 어떤 그 국민들에게 어떤 반역을 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지금이 어떤 시대냐 이거예요. 예, 예. 우리가 70년, 80년대 자꾸 일제 침략 강점기 그때 그 어떤 사고로서 오늘의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나라와 국민에게 피해가 안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과 우호 협력 관계, 특히 안보 경제 면에서 그런 점에서 이 어떤 국익에 침해가 안 된다면 친일파가 되겠다 하는 분들이 또 돼야 된다 하는 분들도 많이, 그래서 친일이라는 말 이꼴 무슨 아주 그것이 뭐 어떤 뭐 악행이고 범죄라고 하는 범죄적 어떤 그런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단순히 정치 공세를 넘어서 국군 통수권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과연 그러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법적으로 맞지만 국군 통수권자다운 그런 행보를 해왔느냐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예, 예. 이 군의 사기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우리 국가의 안보 또 대북 경제 태세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지금 무장 해제를 하고 있고, 그렇죠. 뭐 군에서 무슨 사고가 나고 군이 다쳐도
소위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들 뭐 이렇게 살펴보기를 하냐 이겁니다. 그와 같이 그 평상시에 군에 대해서 거의 뭐 그 참 이 적대감 비슷한 어떤 그런 무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북한이 또 지난 5월에 있어서 7월 달에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조금만 이렇게 방향을 남쪽으로 틀었더라고 하면 정말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는 우리가 참 입에 차마 담기도 어려운 그렇죠. 그런 일인데 그러한 일이 생기고 더구나 이번에는 유별나게 김정은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무력 시위다, 경고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나 안보실장이나 또 국무총리나 국방장관이나 누구도 그러니까요. 한마디 항의 성명, 그거에 대한 문제 지적, 국제사회의 탄도미사일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아무런 액션도 지금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도대체 국가 안보를 생각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에 부여된 그런 임무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실 이 남북 군사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도 또 우리 자아 성향의 좌파의 헌법재판관들은 이것은 뭐 다룰 가치도 없다고서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이것을 그냥 걷어차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러니까요. 실상입니다. 아, 정말 답답합니다. 뭐 북한의 이 대변인이란 말 했더니 발칵 뒤집어졌는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또 최근에 또 이제 그 목선 침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뭐 북한을 대변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북한에 굴종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네. 벌쩍 뛰고 아니죠. 외신이 할 때는 벌쩍 뛰지 않았다가 그것을 이 야당의 원내 대표가 국회에서 인용할 때 그야말로 뭐 사방에서 벌떼처럼 날뛰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그걸 했지 않습니까? 비판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같은 수준으로 말장난하긴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대변인 수준이 아니라 대변인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사람의 예. 입장을 대변하는 예. 정도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이런 태도들을 보면 그걸 넘어서서 변호하는 그야말로 그거를 옹호하고 말이죠. 적극적으로 감싸주는 그러니까 대변인은 감싸주거나 옹호하지까지는 그렇죠. 않는데 입장만을 갖다 알리는 입장만 거죠. 알리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의 이 취하는 태도는 대변인이 아니라 변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 한일과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 이거 뭐 이제 보니까 뭐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 업체들 찾아가서 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지금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낙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저희들도 낙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많은 지금 경제 전문가들 또 외교 전문가들이 걱정하듯이 지금 일본과의 이러한 국면을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또 의도가 있는 그런 예. 상황 왜곡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다음 주에 일본 정부가 소위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지금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각에서는 뭐 한국의 이러한 반일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이다 하는데 참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걷어들이고 할 일은 아니고요.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전략 물자의 수출에 있어서 그동안 일본 입장에서 우대하던 27개 나라에서 예. 한국을 이제 제외시키겠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배제하게 되면 그야말로 일본 입장에서 이것이 어떠한 일본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성격의 물자 뭐 1115가지라고도 하고 1155가지라고도 하는데 예. 어쨌든 1000개가 넘는 품목의 물품을 수출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배제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반도체 부품 3가지의 그 수출을 규제했던 것보다
그야말로 어마한 어떤 그런 파장이 예상이 되고, 근데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의 경우에 우리보다 더 어떤 정부와 국민들 간에 어떤 유사시에 이렇게 뭉치는 그런 선단식 그런 행태가 굉장히 두드러진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일본 정부가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 기업들도 네. 단순히 어떤 물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아예 거래 자체를 한국과의 거래 자체를 기업들과 거래 자체를 중단한다는 어떤 그런 보도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부나 또 다 여당 대표가 솔직히 좀 인정하고 싫더라도 인정을 하고 좀 더 실사구시적인 그런 전략으로 선회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야당 측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아주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자 야당이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좀 전략을 좀 새롭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게 짜야 되는데 이게 또 친일 반일 하다 보니까요. 반일했으면 정의로운 사람, 친일했으면 나쁜 사람, 이런 구도, 아주 악독한 구도로 프레임이 돼버렸습니다. 예,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소위 5G 시대에 무슨 토착 왜구라는 게 왜 나오며, 지금 그와 같이 반일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도 일본과의 어떤 그런 기업 간에 이런 부품 거래가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생산하고 우리가 이를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소비재 몇 가지의 품목을 얘기를 하고 저 물품 우리가 이 사지 말자는 불매 운동을 하고 말이죠. 일본에 여행을 하지 말자. 아니 지금 일본에 여행을 하지 말자 해서 휴가철에 지금 일본 가는 걸 다 돌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한국에 관광객들이 안 오고 더 끊어지고 예. 이거 끊어지는 거는 왜 정부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여행업계나 또 이 제주와 같은 이런 관광지에서의 그 식당이랄지 말이죠, 숙박업소의 어떤 그런 매출 감소, 그야말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기존의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있다가 지금 이 일본과의 어떤 무역 분쟁으로 인한, 또 이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사태를 더 키우고 악화시키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참 죽을 지경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소리가 이런 정부 여당 관계자들에겐 들리지 않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여튼 변호사님 말씀 듣고 좀 자유한국당도 또 우리 국민들도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속에서 어쨌든 정부가 또 대통령이 할 일이 뭡니까? 이 국민들을 좀 편하게 또 그리고 잘 살게 해주는 거라면 저는 이런 점에서 정말 대통령이야 정부 모든 강요들 여당 대표 정치인들이 정말 각성을 해야 된다.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친일이냐 반일이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저는 반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지? 난 그럼 친일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친일은 나쁜 거냐? 아니 일본과 제대로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게, 또 일본의 기술을 배워서 뛰어넘자는 게 나쁜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반일할 바에는 아예 친일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좀 세게 나가서 말이죠, 국민을 좀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